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왜 이제서 40대 말 50대 말 돼가지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중년의 남성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아내의 분노 조절 장애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시고서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요, 나이대에 상관없이 그냥 폭력적인 내 아내가 너무 무섭다, 무서운 아내들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폭력적인 아내들은요, 보통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분노 조절 장애, 막 성질이 더럽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남편분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다 이제 수면 아래에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해서 뭔가 형사 사건화가 됐을 때 그것이 뉴스로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것 같은데요. 폭력적인 아내의 성향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가정생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향들이 뭐냐면요, 배우자의 가족, 그 다음에 지인, 사회적인 관계를 다 단절을 시켜버려요. 이런 분들은요. 근데 자기는 막 사회생활을 잘하고 막 하면서 남편만 그렇게 다 관계를 끊을까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일단 보면요, 본인이 먼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결혼 전부터 원가족, 본인의 부모나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같은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절연 직전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 이후에도 가족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혹시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항상 직장에서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라서 항상 싸우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주 이직을 하면서 항상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가 쪽 사람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요. 남편은 이제 신혼 초기니까 본인이 중간에서 조율도 하고 싶고 부인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을 달래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절연을 하거나 시가해서 너네야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절연을 해가지고 남편의 가족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남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직장 이외의 시간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퇴근 이후에 주말에 그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라던가 이런 제3자와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시키는데, 막 나가면 막 끊임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 언제 뭐 그러면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냐, 창피하거든요. 남편이 창피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에 맞서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회활동을 다 끊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본인의 사회활동도 다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가정 경제권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소득이 낮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상위 10%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이라서 소득 자체가 빡빡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인데요. 자기가 번 돈을요, 100% 다 부인한테 갖다 줘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자기의 모든 수입을 다 부인이 통제를 하고 본인이 다 쥐고서 오히려 이제 돈을 잘 버는 남편은 용돈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권까지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폭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이라는 것이 마치 남자가 이렇게 크게 뺨을 때리고 가격을 하고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요. 아내분들의 폭력은 뭐냐면요, 도구와 흉기를 사용합니다. 유리, 무거운 거, 위험한 거, 흉기, 도구 이런 것들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피해 정도가요, 중상에 이를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일어나면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폭행이나 이런 갈등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아내가 피해자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렇죠. 막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지 못하고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면서 더 두드려 맞죠. 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왜 이제서 40대 말 50대 말 돼가지고
가지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까?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성향이 굉장히 순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을 했고 내가 이 가정을 꾸렸어. 근데 우리한테는 자녀도 있고 나는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거를 끌고 갈 책임이 있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사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아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우리 이제 남편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어도 이걸 과연 진지하게 받아줄까? 괜히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창피한 마음이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때 상황만 모면하자. 그때만 좀 흥분을 가라앉히면은 또 당분간은 괜찮겠지. 이번 순간만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폭력들이 나중에서야 확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요, 아까 제가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순하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랜 기간, 장기간 힘들고 불행한 또 위험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본인 사실은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아내가 맨날 이혼을 요구해. 집 나가라고 하면서 전 재산 나한테 주고 이혼하자고 맨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폭력 아내죠. 근데 이제 실제 폭력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폭력 아내는 아니? 나는 안 할 건데? 왜냐면 넌 내 인생 책임져야지. 네가 망쳤는데. 이런 식의 이제 피해망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남편들은요, 이혼 얘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불행하고 위험한 삶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하루하루 이제 버티는 게 본인들의 이제 삶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무기력,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중증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은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피해 정도는 점점 커지고요. 정말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반드시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혼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뭔가 사진 같은 거, 그 어떤 난리통이 있을 때의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그런 걸 목격했을 때의 제3자의 진술서, 본인이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정신과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요, 꼭꼭 좀 잘 보관해 두시고 절대 배우자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 걸렸다간 또 맞거든요. 또 맞고 그 지워지고 하니까 조금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좀 찾아서 앞으로 여생은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폭력 피해에 시달리는 남편분들이 정말 많고 사실은 숨죽여서 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